안녕하십니까. 튼튼내과의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아드레날 글랜드 초음파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부신의 정상 소견을 보고 그 다음 부신의 스탬퍼, 부신 종양의 감별 진단, 케이스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신의 정상 소견입니다. 부신은 후 복막에 위치해 있고 한 개의 슈페로 안테로 메디알, 요게 부신인데요. 한 개의 슈페로 안테로 메디알 웨지와 두 개의 인페로 포스테로 라테랄 윙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측 부신의 위치와 좌측 부신의 위치 좀 다른데, 우측 부신은 신장의 슈페로 메디알 사이드와 그리고 IVC의 포스테로 라테랄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 부신은 관찰을 할 때 안우엽 뒤쪽에서 간을 어코스틱 윈도우를 해가지고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좌측 부신의 위치를 보면 예측으로는 아orta가 위치해 있고 다이프라그램의 인페리어 크로스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위치해 있고 위쪽으로는 스플린의 로어폴, 그리고 외측으로는 좌측 심장의 어퍼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볼 때 랜드마크는 우측은 우측 신장의 위쪽, 그리고 IVC의 아래쪽, 뒤쪽, 그리고 오른쪽 리버의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왼쪽은 아orta의 좌측, 그리고 스플린 아래쪽, 왼쪽 키드니의 어퍼폴 위쪽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우측 부신은 간과 같은 오퍼스틱 윈도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잘 관찰하시는 분들은 99% 관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좌측은 스플린이 간보다 훨씬 작고 가스 같은 방해물들이 많기 때문에 40에서 50% 정도 관찰 성공률이 있다고 합니다. 부신의 구조는 메들라 콜텍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외측의 콜텍스는 바깥층부터 조나 루메둘라, 그리고 조나 파시큘라타, 조나 레티큘라리스로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메둘라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호르몬을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안드로겐,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분비해서 각각의 부분에 종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호르몬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부신의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우측은 트라이앵글라 쉐입이 주로 나타나고 좌측은 세미 루나 타입으로 주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상으로는 중간에 고에코 라인으로 보이는 것이 메둘라이고 그 주위를 싸고 있는 저에코층이 콜텍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두께가 한 0.3에서 0.6mm 정도 굉장히 가늘고 길이는 4에서 6cm, 폭은 2에서 3cm 정도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바로 주위에 지방 조직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노말인 경우에는 관찰하기 힘들고 이제 크기 측정도 많이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스캔법은 환자를 먼저 슈파인 포지션, 고잘 데크투스 포지션으로 눕힙니다. 우측 부신은 주로 이제 트랜스퍼스 오블리크로 접근할 때는 안테리어 엑실라리 라인에서 트랜스퍼스 오블리크 스캔을 하고, 또는 이제 미들 엑실라리 라인에서 코로날 스캔으로 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좌측은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가지고 포스테리어 엑실라리 라인에서 오블리크 코로날 스캔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프로브는 3에서 6MHz의 콘벡스 튜브를 사용하고 도플러를 이용한 베스큘라리제이션, 그리고 매스가 발견되었을 때 CVS 등으로 DDX 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찰 포인트는 먼저 우늑강과 우측 복부 오블리크 스캔을 시행을 해서 신장을 종단상으로 관찰한 다음 신장을 이제 IVC 쪽으로 이렇게 틸팅을 해가지고 간의 뒤쪽과 IVC의 뒤쪽에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러 쉐입으로, 여기는 트라이앵글러 쉐입을 찾아보면 됩니다. 트라이앵글러 쉐입으로 우측 부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스 오블리크부에서 미드 엑셀라라는 트랜스퍼스 오블리크부로 이제 우측 신장이 이제 외측에 위치하고 간의 뒤쪽, 그리고 이쪽에 벌테브라는 데 그쪽 있고 IVC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러 쉐입의 우측 부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관찰을 할 때는 좌늑간 또는 좌측 복부 오블리크 스캔에서
스플린을 레프트 키드니를 중단상으로 관찰하고 아orta 쪽으로 약간 틸팅을 시키면은 스플린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미루나 타입의 아드레날 글랜드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뷰로 봤을 때 레프트 키드니 어퍼폴 앞쪽 그리고 판크레아스 테일의 뒤쪽 그리고 아orta의 외측으로 해가지고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소견에서는 이렇게 관찰이 좀 힘든데 좀 커져 있으면은 쉽게 좀 더 잘 관찰되는 편입니다. 그때 이제 아드레날 매스로 생각이 되면은 몇 가지 질환을 DDX를 해야 되는데 특히 뭐 양성인 경우에 하이퍼플라지 아데노마, 마이엘로라이포마, 피오크로모사이토마, 헤마토마나 시스틴 레이전 등을 판별해야 되고 말리그넌트는 아드레노콜 칼시노마와 메타, 림포마 등을 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판별을 할때 특징이 크기에 따라 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른 특징을 보시면 3cm 이하의 스몰 아드레날 매스는 아데노마 같은 경우, 노듈 하이퍼플라지아나 메타, 자운 메타 같은 경우가 많고 이때는 주로 에코상이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포에코익하고 넌스페시픽한 에코 패턴을 보입니다. 3cm 이상 라지 아드레날 매스는 칼시노마, 림포마, 메타,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양성 중에는 이렇게 관찰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크기가 커지면서 네크로시스나 히모리지가 잘 생기기 때문에 하이퍼에코익하고 좀 헤테로지너스한 특징을 관찰됩니다. 각 질환에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플라지아는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 푸싱 디지즈 같은 것에서 관찰할 수 있고 크기는 약 한 1-2cm 정도로 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시스테믹 디지즈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라테럴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히스톨로지나 사이톨로지를 쓰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데노마는 특징적으로 스몰하고 잘 경계지어지고 호모지니어스한 매스인 경우에 아데노마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리전이고 80% 이상이 우연히 발견되고 넌펑션한 경우가 90%입니다. 크기는 1-2cm 정도이고 초음파 소견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작고 라운드 도어발하고 스무스 마진을 가지고 호모지니어스하고 도플러상은 하이퍼바스큘라입니다. 이 경우도 드물지만 커지는 경우는 이제 4cm 이상인 경우는 아데노마 같은 모양이더라도 마리그넌트를 열심히 해야 되고 1년 동안 사이즈가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비나일 아데노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입니다. 간 우엽 뒤쪽에서 스몰 호모디니어스한 오보이드한 메스가 아데노마로 발견되고 약간 하이퍼에코이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플러를 띄워보면 하이퍼바스큘라, 거의 바스큘라리티가 잘 없는 케이스가 많고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은 드물지만 네크로시스 헤모리지 때문에 약간 인호모지니어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엘로라이포마입니다. 마이엘로라이포마는 특징적으로 헤테로지니어스한 팻을 컨테이닝한 아드레날 매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콜텍스에서 생기고 조직학적으로 팻과 본메로 티슈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그 안에 구성 성분이 팻이 많으냐, 본메로 티슈가 많으냐에 따라서 초음파상이 다른데요. 팻이 주로 많은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 하면서 하이퍼바스큘라입니다. 근데 골수 성분이 주로 많으면은 이런 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상으로 나타납니다. 초음파 소견은 well-defined homogeneous hypoechoic suprarenal mass 지방 성분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주로 하이퍼에코익하게 특징적입니다. 도플러상은 하이퍼바스큘라입니다. 만약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 뒤에 레트로펜토니알 쪽에 팻과 에코가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상을 보면 여기 작은 하이퍼에코익한 노들이 이제 마이엘로라이포마로 밝혀지는 전형적인 성입니다. 이쪽에도 레프트 키드니 앞쪽으로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매스가 마이엘로라이포마로 관찰됩니다. 이거 역시 이제 크기가 크고 골수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하이퍼에코익한 가운데 하이포에코익한 그런 리전들이 관찰이 되고 이런 소견을 CT로 보면은 검게 보이는 부분이 팻이 있는 부분 그리고 하이 인텐시티를 보이는 부분이 이제
초음파상에서도 팻 부분은 할 시그널로 나타나고 마이로이드 티슈 부분은 로 시그널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오크로모사이토마입니다. 피오크로모사이토마는 주로 특징이 클리니컬한 그런 바이오케미컬 어브노멀리티를 동반한 그런 심틈을 동반한 메스일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둘라에서 주로 발생해서 그쪽에서 분비된 호르몬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타키카디아 같은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10 룰로 10% 닉스트라레날 바이라테랄 페디아트릭 클래시피케이션 마이너트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고, 주로 이제 비나인이고 말리그넌트한 경우는 한 2에서 5% 정도. 사이즈는 한 3에서 5cm 정도가 평균인데 다른 비나인 모델보다는 조금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소견의 특징은 경계가 잘 지어지고 캡슐이 잘 쌓여진 튜머이고, 그 다음 바스큘라리티와 앞에 아데노마나 마이로라이토마하고 다르게 하이퍼바스큘라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조금 더 크고 헤머리지와 네크로시스가 잘 생기기 때문에 헤테로지너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을 보면 이 경우는 이제 네크로시스가 없는 사이즈가 좀 큰 엔캡슐레이티드 메스가 관찰되는데, 네크로시스가 없는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소견이고요. 이렇게 네크로시스가 있는 경우에 중간에 리크펙션이 되면서 하이퍼이코익한 이런 리전들이 동반한 인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너스한 그런 메스가 관찰되고, 도플러를 띄워보면 이 주위로 바스큘라리티가 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오크로모사이토마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좀 크고 경계가 명확하면서 약간 저역도 있는 경우인데 도플러 상이 좀 증가되어 있고 CT를 찍어봤더니 피오크로모사이토마를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흔하진 않지만 아데노네랄 헤마토마가 있습니다. 비교적 드물고 주로 이제 신생아에서 출산 시에 트라우마 때문에 잘 생기는데, 어른에서는 히스토리를 잘 봐야 됩니다.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고 있는 환자가 트라우마를 입은 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 헤마토마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아드레날린 서피션시하고 연관이 있다. 초음파상은 여기에 슈도셉툼을 동반한 약간 하이퍼이코이하고 시스티한 리전이 섞여있는 그런 영상으로 사이로이드 시스트의 헤모리지 같은 경우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 시스틱 리전입니다. 주로 세컨더리로 펑크라타이티스나 헤모리지 후에 생기게 되고, 소견은 그냥 일반 시스트하고 비슷합니다. 스무스하고 띠카 네크로제닉 월을 가지고 내부는 어네이코익하고 간혹 세프툼이나 플로팅 에코가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에코로 나타나고, 시스트의 특징인 포스테리어 포스틱 인핸스먼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데노 코르티칼 카시노마입니다. 주로 크고 헤테로지너스하고 유니라테랄한 솔리드 메스가 주위 조직, 특히 IVC 쪽으로 인베이전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종괴와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0%는 유니라테랄하고 주로 왼쪽에서 있는 경우입니다. 한 60%에서는 호르몬 이상이 나타나고 비교적 얼리 메탈을 가고 주위 조직을 잘 침범해는 경우입니다. 사이즈는 6cm 이상일 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으면 아데노마하고 비슷하게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퍼이코익한 병변으로서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로 크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그 다음에 마진이 일레귤러하고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아데노 코르티칼 카시노마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크진 않지만 마진이 주로 일레귤러하고 약간 하이퍼이코익한 메스로서 아데노 카시노마 소견입니다. 이 경우는 사이즈가 좀 크고 하이퍼이코익하고 내부 에코와 헤테로지니어스한 또 경계가 일레귤러한 이런 메스로서 아데노 카시노마 소견이었습니다. 이런 소견에서 이제 안에 칼시피케이션이나 네크로시스 헤모리지 등으로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같이 생겨서 하이퍼이코익한 병변을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메타스테이시스입니다. 메타스테이시스가 아데노날 말리그넌트 리전 중에 제일 흔합니다. 주로 양측성으로 발견되고, 이쪽으로 메타가 가는 가장 흔한 단계는 렁이고, 그 다음으로 브레스트, 키드니, 콜론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음파상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경우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고, 큰 경우에는
카시노마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일레귤러 마진, 그리고 슈도시스틱하고 그런 의미가 있고, 작더라도 좀 아데노마하고 좀 일레귤러하면서 약간 덜 호모지니어스한 특징을 가지면서 다발성으로 발견되면 베타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넌스몰셀 런 캔서, 그리고 이것은 가스 캔서, 그리고 이거는 레날 섹시에, 이건 멜라노마에 약간 호모지니어스 하면서 인호모지니어 하면서 약간 마진이 조금 일레귤러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프라이머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림포마 소견이 있습니다. 림포마는 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초음파상의 특징은 호모지니어스면서 인텐스하게 하이퍼이퀄합니다. 그리고 바스큘라리티는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되어서 페리토니아, 림프, 아데노패시나 스플레노메갈리 같은 것이 동반되어서 이런 소견이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하이퍼이퀄한 그런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퍼바스큘라한 메스가 나타나면 림포마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까 전에 봤던 메스가 있고 하이퍼이퀄하고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고 동반된 림프노드 소견 같은 것이 관찰된다면 림포마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견에서도 인텐스하게 하이퍼 에코입니다. CT나 MR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이고 않지만 주위 림프노드나 이런 것들과 어떤 덴시티가 좀 비슷한 소견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데날 선파를 하다가 많이 인스텐탈로마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카테콜라겐, 콜티솔, 그리고 레닌, 알도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커버해야 됩니다. 감별하는 알고리즘은 일단은 그 매스가 정말 아드레날 매스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히트콜로 스토머과 그리고 판크레아스 테일, 세사리스 플링이나 키드니 쪽의 매스가 아드레날 글랜드 매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에코가 언에코잉한 경우에는 시스틱 글리즌이고 이런 경우는 주로 팔로우 합니다. 하이퍼 에코잉한 경우에는 코마 같은 경우는 확진이 되면은 팔로우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은 인스텐탈로마 때 하는 호르몬 체크를 해서 펑션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요. 펑션이 없는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4cm 이하이면은 지켜볼 수 있고 4cm 이상이면 경우에 따라 수술이나 조직 검사를 도움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도플러 소노와 CUS인데요. 도플러에서는 언에코익한 경우에 시스트, 헤마토마, 엑세스이고 하이퍼바스큘러한 경우에는 림포마, 피오크롬사이토마, 아데노, 카시노마 등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스큘러한 경우는 아데노마, 마이로마 같은 것들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CUS 같은 경우에는 좀 캔서에서는 비교적 특징이 없는데 라이코마나 마이로, 라이코마 같은 경우에는 워시아웃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조금 간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일로 라이코마 케이스인데요. CUS 시행 레이트 페이지에도 이렇게 워시아웃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타스테이티가 아드레날 메스인데 워시아웃이 나타나는 그런 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드레날 글랜드의 피트콜인데요. 리버나 판크레아스 그리고 어퍼 키드니 그리고 레트로페리토니얼 튜머, 액세서리 스플린, 그리고 스플린의 튜버클, 가스릭 콘드스, 스몰 바울, 판크레아스 테일 등이 원인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우측 키드니의 어퍼펄 쪽에 생긴 안주마이오라이코마입니다. 위치상으로 아드레날 글랜드의 메스하고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키드니 안쪽으로서 오어지는 메스임을 알 수 있고 AML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레프트 키드니와 스플린 사이 쪽에 어떤 메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CT를 찍어봤더니 이 스플린의 튜버클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드레날 글랜드 쪽 메스처럼 이렇게 원인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스플린 뒤쪽 레프트 키드니 그리고 아우터하고 사이에서 메스 리전이 관찰됐는데 이것도 CT상에서 판크레아스 테일이 관찰이 돼서 아드레날 글랜드 메스로 원인을 가지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 글랜드는
일단 개인의 스캔 테크닉이 중요하고 뭐 환자의 바디 스테이터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 커야지 잘 보이고 그리고 시술자가 블렌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79세 여자분이시고 특별한 증상은 없고 2개월간의 전신 세약 그리고 왼쪽 옆구리 통증 주소로 왔습니다. 영상인데요. 이게 그냥 심화부 쪽에 횡단상입니다. 횡단상으로 먼저 봤을 때 이 버테브라이고 리버의 라이트가 보고 그 사이 쪽에 약간 하이퍼이코닉한 좀 라지 메스가 보시면 요게 이제 라이트 키드니 어퍼폴 위쪽 앞쪽 한쪽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아드레날 글랜드가 위치해 있는 이쪽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아드레날 글랜드 위치를 잘 몰라서 아드레날 메스인 걸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마커가 잘못됐는데요. 약간 라이트 사이드 쪽에서 브레이크를 시키는데 요게 이제 요게 라이트 키드니 이게 메스 앞쪽으로 처음 키드니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키드니 리전입니다. 이게 이제 주 메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키드니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우측 키드니 중간선 이게 라이트 키드니고 라이트 이거 라이트 럽 쪽이고 이거 라이트 럽 뒤쪽 키드니 약간 이쪽 한쪽으로 메스가 완성되어 있을 때 이거는 왼쪽에도 메스가 더 큰 메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스플린이고요. 그 다음에 스플린 바로 아래쪽으로 푸시하는 메스입니다. 이게 메스고 약간 아래쪽으로 틸팅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키드니 이쪽 키드니 그래서 키드니하고 이렇게 좀 분리된 그런 메스 소리가 있었습니다. 심화부 쪽에서 한번 더 관찰했는데 심화부 관찰 레프트 쪽에 메스입니다. 이게 이제 레프트 키드니고 이게 아우터 이게 이제 스토머 바디 쪽 뒤쪽으로 보면 휴지형 메스가 레프트 키드니 쪽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는데 노이든스 라이트 아드레날 메스 노 컨트라스트 페이지 얼리 아데레 페이지 그래서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하는 파시테이션에는 네크로시스는 전혀 하지 않았고 메스는 장애도 계시는 메스를 관찰을 되었고요. 위치는 라이트 키드니 어퍼볼 위쪽 안쪽 IVC 뒤쪽 라이트 리버의 뒤쪽 이거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 쪽 메스 굉장히 규칙한 메스이고 이쪽에 이제 키드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도 보면 좀 라이트 키드니 위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메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레프트 키드니 위쪽에도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메스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랩상에서는 처음에는 아드레날 메스를 인지를 못해서 그냥 판크라스 캔서나 리버의 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트라우마표만 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흔적도 멀티플 라지메스고 레프트 아드레날 캔서입니다. 차로 의심된다고 했는데 환자분 연세가 많으셔서 딱히 치료는 그래서 볼 때 이제 메스가 발견됐을 때 아드레날 메스를 어떤 식으로 좀 감당하고 위치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수는 진단이 가능성 있는 정도 그냥 아드레날 캔서에 카시노마 근데 이거 여기 사진 없는데 저기 치우는 별로 잘 모르겠어. 또 너무 견디가 좀 사실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혼자 내시경도 했었는데 교대나 세컨 포션에 약간 그 뮤코자 쪽에 약간 하이퍼액티브한 그런 면변이 있어서 바이옵시를 했더니 그중에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그 아드레날 글랜드에 생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뉴로블라스토마가 있던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애들한테 생기고 어덜트한테는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이고 해서 혹시나 이런 건 아닐까 조금 의심을 해봤는데 알 수는 없어서 케이스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데노 캔서 치고는 주위에 인베이전이 저 정도 크면 그 두 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병이 틀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만약 캔서를 같으면 리버로 침륜할 건데 아데노 그랜드 캔서는 리버 침륜을 안 한단 말이야. 랩터도 크지만 침륜을 안 하다. 그럼 저게 진짜 아데노 그랜드 캔서인가? 아까 뭐 뉴로엔도 저 이넨스가 CT에서 이넨스가 별로 안 되죠. 예. 이네스도 안 됐고 아, 워시아웃도 안 됐잖아요. 예전에 그때 보면 그 아데노마 카시노마 차이 그렇죠. 차이를 알트럴에서 10분 뒤에 그렇죠. 워시아웃 40% 이상이 워시아웃 돼야 되면은 해야지. 캔서 가능성이 더 많다. 혹시 뭐 저기 엔도크라인 튜머, 강그레온 뉴로마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데노그레인 튜머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좀 너무 캔서 치고는 나도 아데노그랜드 캔서를 한번 정리를 경험했는데 저 정도 되면 리버나 주위 조직으로 침륜하거든요. 이넨스도 예.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침륜도 안 하고 마진이 너무 좋단 말이야. CT가 이넨스. 그렇죠. 저 정도 같으면 키드니를나 리버를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는다. 그렇죠. 너무 깨끗하잖아요. 블루 스플라이가 네. 튜머를 키우는 블루 스플라이가 없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한 10년 전에 똑조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서전도 그 당시에 이 아데노그랜드 튜머다 얘가 수술했는데 갱그리온 뉴로마 그 갱그리온 뉴로마는 그냥 수술하면 끝나는 비나인 종양이기 때문에 그럼 아데노그랜드 튜머 너그리 뭐하겠는데요 우리는. 방사선가는 누구였습니까? 신세계 하여튼 뭐 저는 그냥 그 거기 뭐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바이오시에서 나와가지고 혹시 뭐 이거랑 연관이 가능성 있다. 갱그리온 뉴로마 가능성 있다. 네, 거기 가능성 있다. 예, 근데 아까 보면 인베이전 잘한다고 했는데 전혀 인베이전 안 되거든요. 아데노코티칼 춤 인베이전이 저 정도만 파먹어 들어간다고 그러고. 저렇게 경기가 좋은 거는 강그리온 뉴로마 걔가 그 강그리온 뉴로마는 아주 매스가 크더라도 아주 저 침륜 안 하고. 그럼 아데노마하고 하이퍼플라시아하고 감별점은 어떻게 하이퍼플라시아 하이퍼플라지아는 바이라테라. 보니까 모양이 일단 바이라테라 하기도 하지만 약간 아데노마보다는 좀 라운드하지 않고 조금 길쭉하고 통통하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정도 나온 것 같고 아데노마는 윙이라테라는 것도 있고 라운드하고 김대진 쌤좀 저런 정리는 못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아데노 칼슘 같으면은 그게 블루 스플라이가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 굉장히 침연성이 강하거든요. 깨끗하니까. 저렇게 깨끗한 거는 절대로 강그리온 뉴로마라든지 이런 게 빵이 살아있잖아요. 거의 안 저거 옛날에 박순호 선생님 환자 그 에비엔 그 알레슬 그렇죠. 그거 그냥 생각했는데 서울 가서 알레슬 투가 진단하는데 그렇죠. 그 가스가 나는데 아마 명상의 쌤도 아데노그랜드 튜머를 정리를 많이 못 보신 수도 있다. 저걸 튜머를 저렇게 경계가 좋단 말이에요. 환자가 어떻게 돼요? 열가서 어떻게 됐어요?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현장은 증상이 뒤에 별 증상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환자는 그냥 배가 약간 힘이 없어서 수술 안 하시겠다. 환자 네, 증상이 저 너무 좋다. 저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퍼큐테니스 바이오시하면 EU에서 전부 바이오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게 바로 EU에서로 퍼큐테니스 EU에서 김대진 씨한테 보내야 되는 거다. 아데노그랜드가 그게 그래야 진단이 되니까 그 다음 넥스 수술보다는 진단을 먼저 하고 하는 게 그 다음 넥스 워크에 또 아까 호르몬은 남성이잖아요. 앞으로
병원 테스트는 저희 병원에서 하겠습니다. 수단하겠어 바이옵시. 통화하겠어. 충분하겠습니다. 원래 작은 것도 A 그 뭐냐 아데나인 글랜드가 보이거든요. 수동에서 보입니다. 작은 거 뚫리면 나중에 네? 왼쪽 거. 왼쪽 계곡이죠. 네. 조용은 충분히 보이겠어요. 다음 저는 김대현 씨한테 보내요. 고민을 해결했다. 바로 ES 바이옵시. ES 바이옵시에 보면 뭐 전혀 안 하는 그랬는데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커지면 네. 또 다른 증상이 있을 텐데. 이건 팔로 다시. 영상의학 쌤한테 한번 이 일을 좀 다시 한번 판정에 좀 아데나인 글랜드 잘 몰라가지고. 아까 뭐 원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유로제닉 그런 투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강내 그런 유로제닉 같은 뭐 그런 투모 가능성이 맞았어요. 지금 시작한 보시는 그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건강 왜 만지는 연관을 지어야죠. 그 아, 오른쪽하고 왼쪽이 연관이 있습니까? 뉴로제닉이나 이런 거는 바이라테럴로 멀티플로 많이 생기고 바이라테럴로 생기니까 캔서 같으면 유니라테럴로 생기지 바이라테럴로 생기죠. 양수이 다시 심연수이 별로 없다. 저렇게 보면 혈관도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키드니도 얌전하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보면 오른쪽은 왼쪽에는 사실은 저게 저 콩글메이스텐트 메스처럼 보이는데 초음파 자체는 약간 솔리터리 메스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초음파와 CT가 조금 다른 느낌이 아닌가. 아까 CT는 초음파는 좀 한 개의 메스처럼 뭐 CT는 진짜 콩글메이스텐트 전체가 확 연결돼 있는 이런 메스. 사이즈 너무 커서 그렇죠, 안 나왔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너무 크니까. 이 케이스는 영상의학과 잘하는 쌤한테 한번 물어볼까? 서울에 저 김성현 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 물어보면 분명히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 케이스 내가 김성현 쌤한테 한번 물어봐야 CT를 다 주고 다 주고 다 줘가지고 네, 한번 물어볼게. 내가 물어볼게. 영상의학과도 이 경험하고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많았어요. 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데노그랜드만 매일 보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딱 보면 딱 보면, 아는데 예.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러면 김성현 쌤한테 컨설팅 해봅시다. 요번에 김성현 쌤이 세계 초음파 학회 회장님 되셨거든요. 월드 뭐고 진짜 세계 아시아인데 이제 세계 회장님 되니까 축하하신다 하고 이 케이스를 한번 좀 봐하고 CT하고 같이 한번 다주 요걸 좀 굽어가지고 이어놓고 동영상도 굽히 집니까? 네, 동영상도 예, 있네요. 그럼 내 굽어보고 안 되면 그러니까 김성희 쌤한테 들어가 보면 서울대학에 보면 그 영상의학과 구공막하고 이쪽 보면 대번 답이 나올 싶은 대번 나온다 이거. 이 정도 같으면 답이 대번 나옵니다. 예. 아이 너무 좋은 케이스입니다. 워시아웃 그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전번 했죠. 그러게 지금 뭐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0% 그렇죠. 그게 뭐의 감별입니까? 메타세스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를 아데노마 칼시노마 감별입니까? CT를 기준으로 하는 CT로 기준, 그렇죠. ES에서 10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10분 후에 10분 뒤에 와시아웃을 맞아요. 하우스 스피드 유닛 가지고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데 퍼센트. 그 얘기 이 컨벤셔널 CT 가지고는 그게 10분 뒤에 안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나믹 그래서 CT. 이제 아드레날 메스가 있으면 사실은 영상의학 쌤이 그 10분 딜레이 해가지고 와시아웃 제가 그렇죠. 해줘야 돼. 개념이 있어야지. 개념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안 했잖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개념이 있으면 보통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얘기 없었어요. 이 선생님은 지금 그쪽에 잘 모른다는 거죠. 리틀 페리톤이.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쳤는데 저희 병원도 아드레날 CT가 있긴 있거든요. 예. 그 CT가 아마 딜레이 와시아웃 손들어서 그 첨들세 책에 나오거든요. 아드레날 그런데 반드시 나와요.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칼시노마와 아데노마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많은 게 많아요. 구별이 잘 안 돼. 원래 엔도크라인 튜머는 이 사이로이드 그렇지 않나요? 사이로이드도 폴리큐로 아데노마, 폴리큐로 칼시노마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바이프시 해도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여기도 아데노 그랜드에 아데노마하고 칼슘은 구별이 잘 안 돼요. 발표도 그렇게 인핸스먼트 그것도 뭐가 많은가하고 뭐가 적은가하고 또 차이 있더라고요. 엔도크라인 꼭 나오거든. 그게 필수로 책에. 아르비나 내용도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 너무 읽어가지고 잘 봤습니다. 자 발표하기 쉽지 발표 않아요. 진짜. 어려우네요. 그러면 김성애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가지고 답을 얻겠습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거 발표 없네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가 각 파트의 책임자 다음 주까지 질환을 책임자가 결정을 해야 될 게 있는 질환을 우선 병명을 뭐 할 거냐 그게 제일 거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보고 필요하면 필요하면 추가하든지 조정하든지 그렇죠. 교정. 그 결정이 되면 이제 그 콘텐츠를 누가 맡을 거냐 그렇죠, 그렇죠. 소제목을 그렇죠. 다시 한번 고르죠. 예. 소제목을 맡고 소제목 각각 농갈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례 투고는 이제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이제 책임자가 그 정례를 선생님 그 정례를 그걸 몇 케이스를 할 거냐. 우리 회원들 중에 정례를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죠. 거는 우리가 사실 그걸 빌려야죠. 허락을 받고 빌리는 허락을 거지. 받고 빌리는 한계가 거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너무 또 책 쓰는데 많이 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없는 걸 함부로 인용을 못 하잖아요. 그건 다 거기 허가 맡아야죠.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CT하고 비교해서 CT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CT 빼고 같은 경우에는 CT 내용을 넣으려면 CT 살리고 같이 그거 빼고 있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빼고 CT 있어. 내용은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됩니다. 넣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안 넣는 게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초음파 책이니까. 성파 책이니까 예, CT요. 대부분 책들이 이제 CT 내용이 기술이 들어가면 CT도 다 사진을 넣어갔으면 그렇지. 예,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토론하고 우선 질환.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진지한 토론. 예, 요거 다음 주에 선생님들 하드 좀 갖다 주세요. 선생님들 하드 가오시세요. 하드 가오면 전부 내 있는 깡리 다 드릴 테니까 하드 가오십시오. 김대산 보내드린 그거 가족 분야에 일단 정말 제안이